안녕하십니까. 집주는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지을 때 커피값 한 잔이면 창틀 누수의 확률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답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골조 공사를 할 때 외부의 매너의 벽체에 개구부가 많을 겁니다. 창이나 뭐 현관문이 있는 거, 그런 거를 공사를 할 때 창 상부와 하부에 골조를 약간 기울게 해서 공사를 하면 누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추가가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걸 듣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끝까지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걸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집의 형태고, 집을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단면입니다. 이게 기초 부분이고, 이 지붕 부분이고, 이 창문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검은색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마감재를 다 표시한 부분이라서 그렇고, 이 검은색 부분에 보시면 골조 공사를 할 때 상부는 이 바깥을 밑으로 내려서 약간 경사를 주게 하고, 이 하부는 바깥쪽을 낮게 해서 이렇게 경사를 줘서 제가 그려놨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 사진은 실제로 골조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창 개구부에는 이렇게 합판처럼 이렇게 돼서 작업을 하는데, 이 구멍을 뚫을 때 자세히 보시면 약간씩 미세하게 틈이 있습니다. 상하부에 이렇게 경사를 둬서 창 골조를 공사를 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조금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커피 한 잔 좀 사들고 가서 좀 부탁 아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꼭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이 골조팀하고 꽤 오랫동안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하고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팀하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저만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별로 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옆에서 계속 쳐다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빠져먹은 게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저하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작업자를 만나서 뭐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좀 요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골조 공사를 할 때 창 개구부나 이런 부분에 양쪽에는 이렇게 경사를 둬서 골조 공사를 좀 해달라. 근데 이렇게 하면 아마 시공자는 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시공자가 실제 망치를 들고 이렇게 거푸집 작업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목수 사장님한테도 전달이 되고, 또 목수 사장님이 또 팀원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도 잘 안 되는데 건축주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공자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던 게, 건축주가 직접 이 타이밍에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찾아가야 되냐? 매일 찾아가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대부분 보면 기초를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 거푸집 작업부터 먼저 합니다. 바깥 거푸집 먼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창 개구부 이는 부분에는 지금 사진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 타이밍에 가서 가지고 좀 요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이제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철근 배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나 설비가 벽체 안에 들어가는 전기 파이프나 이렇게 먼저 배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거푸집 작업을 합니다. 이걸 덮어버리면 솔직히 뜯고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안 해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바깥 거푸집이 설치가 되고 이 창틀이 끼워지는 타이밍에 꼭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요구한 대로 제대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 또 안 되면 이제 커피를 좀 사들고 가서 좀 작업자들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경사지게 작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목조주택에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판넬로 짓는 집에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사만 둬서는 부족합니다. 이후에 또 많은 공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몇 차가 뚫려도 이런 골조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보류가 조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은 이렇게 창 상하부에 경사를 둬서 작업을 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면, 두 번째는 이렇게 창 개구부 쪽에 방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액체 방수만 해도 됩니다. 시멘트를 섞은 액체 방수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 집이 1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층이다 그러면 그 방수를 할 때 이 층간 조인트 되는 부분도 1층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층을 치면 이 부분은 무조건 조인트가 생깁니다. 이 조인트는 기본적으로 방수를 할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이나 이렇게 누수에 관련돼서 영상에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창틀 누수도 되지만 이 천장 누수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층간 조인트 부분에 제대로 방수를 안 해서 이 부분을 타고 천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간 조인트 부분을 방수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이런 개구부 주변에도 방수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골조를 타설을 하면 골조가 상태가 엄청 깨끗하고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르블리라 그래서 바깥에 보면 이렇게 구멍, 꼼보처럼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타설이 다 안 돼 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히나 창 주변에는 밀실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이 너무 크거나 작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 주변에 한번 액체 방수를 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 누수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이 창 코너에서만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벽체에서도 크랙이 가 있거나, 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르블리나 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빗물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골조 틈으로 내려와서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창 주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골조 이 벽면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안으로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할 때 창 주변에도 한번 액체 방수를 감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창틀을 시공을 합니다. 창틀을 시공을 하면 창틀과 이 골조 사이에 이렇게 저희가 사춤을 합니다. 사춤을 할 때 제가 뭐 시멘트로 사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우레탄 폼으로도 사춤을 하는데, 사춤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 원 골조와 이 창틀 사이에 실리콘을 한번 발라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었는데 실리콘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얼마 전에 보니까 조금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덜한데, 이런 부분에는 실리콘을 아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실리콘을 발랐다 그래서 뭐 100% 안전하다 할 수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부 마감을 할 겁니다. 단열재를 시공하고 뭐 석재를 붙인다든지 뭐 벽돌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마감을 할 겁니다.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마감하고 창틀 사이에 다시 실리콘을 칠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제 생각에는 누수의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실리콘들이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실리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골조에 경사를 뒀다든지 또 방수를 했던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이 골조 경사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빗물이 들어와서도 이 경사를 역으로 타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낮을 거고, 안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바로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이 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끈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갈 확률이 조금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내 집이 저런 식으로 돼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작업자들이 잘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좀 신경을 쓰고 챙기는 것만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